제일 많이 쓰는 자리가 태양혈이라고 해서 관자놀이 부분이죠. 그 부위와 또는 이마의 정중앙 부위가 있습니다. 양백혈이라고 합니다. 또는 백회혈, 백회와 정수리 정중앙 부위와 머리 라인의 중앙에 신회혈이라는 자리도 있습니다. 거기를 눌러서 시원한 부분이 계시고요.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백회혈과 신회혈을 눌렀을 때 시원한 느낌 받습니다. 전체 인구의 70에서 80% 이상은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통도 진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서양의학적으로 나눌 때는 이제 보통 1차성 두통이냐, 2차성 두통이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네. 기준은 2차성 두통이라 함은 다른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1차성 두통이라 하면 뭔진 모르겠는데 생기는 두통, 가장 흔한 오늘의 주제 긴장성 두통과 헷갈리는 편두통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1차성 두통이고요. 한방적으로는 이제 경락적인 구분을 또 하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아파오느냐. 그래서 양명형 두통, 소양경 두통, 뭐 태양경 두통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원인에 의한 구분도 또 합니다. 뭐 위장에서 뭐 오는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오는 건지 감기로 인해서 오는 건지 등등에 따라서 혹자는 27종 두통으로 한방에서는 두통을 나누는 분들도 계시죠. 방향에 따라서도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방적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통증이라는 것은 기가 통하지 않을 때 통증이 온다. 불통 즉 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통. 통하지 않으니까 아프다. 그래서 기가 통하지 않는 부위에서 통증이 유발되게 되고 네. 기라는 것은 신경에 흐르는 전기도 기고 신경 이외에도 사람의 생체에는 어디나 생체 에너지가 흐르고 있죠. 신경을 따라서 흐르는 아주 강한 전기뿐만이 아니라 약한 전기까지 한방에서는 경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가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 기가 다니다가 무언가에 의해서 뭐 감기일 수도 있고 부비동염, 비염 등등 중풍일 수도 있지만 뭔가에 의해서 기의 소통이 멈춰지면 네.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 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뇌가 아픈 것처럼 너무 아프시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이 대부분 긴장성 두통이고요. 머리로 올라가는 두피신경이라든지 승모근의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통증으로 느끼시게 되는 것이고 한방에서는 그 통하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시혈이라 해서 침만 꽂아도 통증이 즉시 사라지거나 우리가 지압을 통해서 머리만 꽉 쥐어줘도 통증이 줄거나 하는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눌러서 통하지 않던 부위를 통하게 하면 통증이 준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의 근거가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머리를 막 꾹꾹 눌러주면 머리가 너무 시원한데 어떤 그렇죠. 때는 머리를 건들지도 못하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 통증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는 부위에 따라서 잘 누르시면 시원한 부위가 있고요. 잘못 누르면 아픈 부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가 막 몰려가지고 있는데 꽉 누르면 더 아프고요. 기가 통하지 않는 부위를 꾹 눌러서 통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지압이라든지 침이라든지 하는 것이 경혈점을 이제 찾아서 하시게 되면 좀 좋겠고요. 또 두드리는 마사지 요법도 있지 않습니까? 두드려서 천천히 찾다 보면 시원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두드려 주시면 통증의 이제 강도를 좀 줄일 수가 있죠. 한약을 먹고 이렇게 침 치료를 받고 이런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긴장성 두통으로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해요? 긴장성 두통도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다빈도냐, 저빈도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다빈도인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면 만성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보통 저빈도인 경우에는 스트레칭, 릴렉스, 간단한 침 치료 정도로 충분히 극복이 되고요. 다빈도인 경우에는 주변에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써서 뇌의 과도한 부하를 내려주는 그런 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 거죠. 외부에 나를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약을 먹고 스트레스를 풀어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뇌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의 신경핵이라든지 기저핵이라든지 편도체 같은 데서 과도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런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기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이 있습니다. 한방에는. 그러다 보면 이제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과도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 많이 유해졌는데 한약 먹고 성격이 어떻게 변하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치료법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만성이 되면 그때는 이제 만성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혈압이 2차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네. 당뇨가 유발되기도 하고 중풍이 오기도 하고 만성 환자들의 어떤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긴장성 두통이 좀 심하게 왔다. 일종의 응급처치처럼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법 같은 거 있을까요?
가장 좋은 부분이 이제 관자놀이를 눌러주는 겁니다. 특히 아픈 부위를 손으로 눌러주게 되는데 특히 두정부 쪽을 눌렀을 때 시원한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두정부를 눌러서 아픈 분인 경우에는 몸에 냉기가 있거나 감기가 오려고 하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렇지 않고 시원하시다면 제일 많이 쓰는 자리가 태양혈이라고 해서 관자놀이 부분이죠. 그 부위와 또는 이마의 정중앙 부위가 있습니다. 양백혈이라고 합니다. 또는 백회혈, 백회와 정수리 정중앙 부위와 머리 라인의 중앙에 신회혈이라는 자리도 있습니다. 거기를 눌러서 시원한 부분이 계시고요. 오.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백회혈과 신회혈을 눌렀을 때 시원한 느낌 받습니다. 그리고 비염이라든지 감기기가 있는 분들은 사백혈이라고 해서 눈 밑에 볼에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시면 쏙 들어간 부위가 느껴지실 겁니다. 거기가 사백혈입니다. 거기를 가볍게 눌러주시면 시원한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부비동 안에 염증이 가볍게 있는 분이고요. 모기 또는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뒤쪽에 풍지혈이라고 해서 뒷머리가 후두부가 끝나는 부위에 양쪽 기립근이 올라오는 외측에 부위가 있습니다. 기립근이 있고 기립근 바로 외측에 맨 위에 두개골과 만나는 자리가 풍지혈이라고 하고요. 그 풍지혈을 눌렀을 때 시원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승모근이 경직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부위를 평소에도 자주 눌러주시면 예방의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